워드프레스가 어렵다는 편견 완전히 깨부시는 채널 헨리프레스입니다. 저번 컨텐츠에서는 워드프레스 아스트라 테마 템플릿 설치를 다뤄보았는데요. 이번 컨텐츠에서는 드디어 워드프레스 테마를 설치한 뒤 나만의 커스텀 홈페이지를 만드는 첫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페이지 만들기를 보여드릴 거고요. 자, 그럼 오늘도 어려운 워드프레스 헨리와 함께 쉽게 공부해 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시간에는 워드프레스 아스트라 템플릿을 활용해서 이렇게 예쁜 홈페이지를 만들어 보았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을 활용해서 만드는 홈페이지가 아닌 100% 맞춤형 제작으로 나만의 홈페이지를 만드는 첫 과정을 진행해 보려고 하는데요. 우선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대행사 홈페이지에 이 메인 페이지를 만드는 것부터 이번 시간에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사이트로 돌아와서 이 홈페이지를 수정을 하고 싶다면 위 상단 메뉴에서 엘리멘토로 편집을 클릭해 주시겠습니다. 이렇게 클릭을 해서 들어오면 상단에 이 엘리멘토 메뉴창이 나오고요. 자, 이 왼쪽 메뉴창을 보면 다양한 블럭 형태로 생겨 있는 위젯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위젯에서 하나를 선택을 해서 드래그 앤 드롭으로 우리의 홈페이지에 추가를 해줄 수가 있고요. 이렇게 폰트를 추가한 다음에 색상과 내용들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좌측 탭으로 오셔서 타일 탭으로 들어오면 이 오른쪽에 있는 폰트의 색상과 글씨 내용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셔서 타이포그래피의 아래 텍스트 색상을 클릭해 주시면 색상을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선택을 하면 우측에 보면 텍스트의 색상이 흰색으로 바뀐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미지를 추가하는 것도 살펴보겠습니다. 이미지를 추가하고 싶다면 이 이미지 위젯을 마우스로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해서 원하는 부분에다가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쉽게 워드프레스에서도 노코드 방식으로 홈페이지를 제작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좌측 메뉴에서 아래로 내려보시면 단추, 구글 지도, 아이콘, 동영상까지 굉장히 다양한 요소들을 노코드, 드래그 앤 드롭 방식으로 설정하고 커스터마이즈 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자, 이제 돌아와서 원하는 홈페이지를 하나씩 커스터마이즈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기 이 핑크색으로 되어 있는 섹션에 바둑판 표시를 클릭해 주시면요, 다시 좌측 메뉴로 와서 이 스타일 탭으로 들어와 줍니다. 항상 워드프레스에서 디자인 관련한 편집은 이 스타일 탭에서 진행을 해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지금 이 배경에서 이미지가 저희가 원하지 않는 이미지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지를 변경해 주겠습니다. 파일 업로드로 오셔서 저희가 원하는 이미지를 선택해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요. 저는 미리 다운로드 받아놓은 이미지를 가져와서 업로드를 해보겠습니다. 이미지 업로드 후 우측 하단으로 와서 선택을 클릭해 볼게요. 선택을 클릭하니 이 배경이 제가 방금 수정한 이미지로 변경이 되어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요. 지금 전체적으로 배경 이미지가 살짝 어둡게 보이는데 이것은 배경에 오버레이 효과가 적용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버레이라는 것은 이제 그림자 같은 거를 말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요거를 없애려면 다시 타일 탭으로 돌아와서 아래로 쭉 내려주시면은 이 배경 오버레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 오버레이를 불투명도를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투명도를 쭉 한번 0으로 낮춰 볼게요. 0으로 낮춰서 이렇게 진행을 할 수도 있고요. 너무 밝아서 이 흰색 폰트가 잘 안 보인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분들은 이 왼쪽으로 다시 와서 불투명 정도를 살짝만 올려주셔도 괜찮습니다. 저는 0.15까지 한번 조정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배경 이미지만 수정했는데도 사이트의 디자인이 확 좋아진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으로는 이 전체적인 폰트를 중앙으로 놓고 이 버튼을 2개 만드는 거를 실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다시 사이트로 돌아오셔서요, 이 폰트들을 중앙으로 배열을 하고 싶다,
라고 하면 지금 오른쪽에 이 상자가 하나 더 있기 때문에 이 친구를 누르고 삭제를 클릭을 해 주실게요. 삭제를 하시고 이 왼쪽에 있는 블럭의 너비를 100%로 바꿔줄게요. 지금은 이 50%로만 너비가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사이즈에서 절반만 차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요소들을, 이 폰트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는 이 섹션을 클릭을 해서 좌측 메뉴로 와서 이 폭을 100%까지 늘려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글씨가 전체적으로 좌우로 쫙 펼쳐져 있는 거를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나머지 폰트들을 가운데 정렬로 한번 묶어주겠습니다. 그래서 이 폰트를 클릭하고 이 핑크색 연필을 눌러주시고 다시 좌측 메뉴로 오시고요. 이 스타일 탭을 다시 누른 다음에 이 제목이 있습니다. 항상 디자인과 관련된 요소들, 폰트 관련된 요소들은 이 디자인 탭에서 맞춰준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 배열도 이 디자인 탭으로, 스타일 탭으로 들어와서 설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중앙으로 정렬해 주시고 아래 친구도 클릭을 한 다음에 좌측으로 와서 스타일 탭으로 온 다음에 중앙 정렬을 하겠습니다. 이 아래 친구도 마찬가지로 이 연필 모양을 클릭하시고 좌측으로 와서 디자인 탭 중앙 정렬을 해 주시고요. 다음으로 저희는 이 버튼을 2개를 만들고 싶고 중앙으로 배열을 하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 친구를 이제 클릭을 해서 좌측 메뉴에 보시면 이 부킹 버튼이라는 위젯인데요. 그래서 이 친구는 삭제를 해주시고 새로운 버튼을 소환해 볼게요. 친구를 클릭을 하고 우클릭 삭제를 눌러줍니다. 이 버튼을 2개 만들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좌측에서 이 컨테이너를 클릭한 다음에 드래그 앤 드롭으로 넣어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빈 공간이 생겼죠. 이 빈 공간에 단추를 2개 넣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언가를 추가하고 싶다 그러면 요소 추가, 좌측 상단 메뉴에 요소 추가 메뉴를 클릭을 해서 단추를 클릭해서 갖다 놓고요. 이렇게 하면 지금 단추가 좌우에 100%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단추를 넣어도 옆에 오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단추의 너비를 50%로 설정을 해줄게요. 그러면 이 단추의 오른쪽 연필을 클릭해 주시고 좌측 메뉴로 오셔서 스타일 고급 탭으로 들어와 주시고요. 이 고급 탭에서 폭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폭을 사용자화해서 50%만 넣어주겠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를 돌아와서 복제를 해줄게요. 우클릭하고 복제를 클릭해 주시고요. 이 친구가 아래로 내려와서 저희는 일렬로 단추를 배열을 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느냐, 이 컨테이너의 배열 방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2가지 요소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이 큰 박스를 클릭해 주시고요. 그리고 좌측으로 와서 이 방향을 가로로 만들어 주시면요, 이렇게 이쁘게 2열로 단추가 만들어져 있고요. 그리고 이 단추를 오른쪽으로 옮기고 싶다면요, 이 친구를 클릭하고 좌측 메뉴로 와서 스타일 탭으로 들어와 주시고 오른쪽 클릭을 해서 옮겨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이쁘게 배열이 완성이 되었고요. 저희 텍스트의 내용을 수정하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수정하고 싶은 위젯을 클릭해 주시고 좌측 메뉴로 와서 컨텐츠 탭을 클릭해 주시면요, 이 왼쪽에서 내용을 타이핑해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로 내용을 수정해 줬고요. 이 친구도 클릭하고 좌측의 컨텐츠 탭으로 와서 이 제목을 수정해 주겠습니다. 자, 내용이 변경이 되었고요. 이렇게 지금 저는 급할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매출이 안 오르시 중간에 줄바꿈을 한번 넣고 싶은데요. 그러면 좌측으로 와서 꺽쇠 열고 BR, 꺽쇠 닫고를 넣어주시면요, 이렇게 이쁘게 줄바꿈이 들어가고요. 사용하지 않는 텍스트는 지워주겠습니다. 텍스트의 색상과 크기를 변경하고 싶으면요, 이 친구를 클릭하고 좌측 메뉴로 오셔서 다시 스타일 탭을 클릭해 주십니다. 위에 글씨가 저희가 더 크고 아래 글씨가 작기 때문에 위에 글씨를 더 크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다시 좌측으로 와서 타이포그래피 탭에서 크기를 55로 맞춰 보겠습니다. 그리고 텍스트의 색상을 검정색으로 바꿔줄게요. 줄바꿈을 넣고 싶은 곳으로 와서 꺽쇠 열고 BR
꺽쇠 닫고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아래 친구는 글씨를 줄이고 색상도 변경해 주겠습니다. 다시 스타일 탭으로 오셔서 글씨 크기는 32 정도 입력을 해 주시고요. 색상은 검정색으로 다시 바꿔 주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단추의 색상과 내용을 바꾸고 싶은데요. 바꾸고 싶은 단추를 클릭하고 내용을 바꾸고 싶다면 좌측 메뉴로 와서 컨텐츠 탭으로 들어와 주시고 이 텍스트란에 들어와서 이 여기를 클릭하세요의 텍스트를 바꿔주시면 됩니다. 상단 문의를 넣어주시고요. 오른쪽에는 이용 문의를 넣어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왼쪽 단추의 색상과 폰트의 색상을 바꿔주겠습니다. 이 단추 편집을 클릭해 주시고요. 좌측 탭으로 다시 와서 디자인 바꾸고 싶다, 색상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 이 스타일 탭으로 들어오라고 말씀드렸었죠. 이 스타일 탭으로 들어와서 쭉 보시면 이 배경 유형의 클래식을 선택해 주시고 색상에 이 흰색을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 텍스트 색상에 검정색을 넣어 주시면 이렇게 흰색 바탕에 검정색 글씨를 가진 버튼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모서리를 조금 더 둥글게 넣어주고 싶다 라고 한다면 다시 좌측 탭으로 와서 둥근 모서리에 25 정도를 넣어주면 깔끔하게 떨어질 것 같고요. 오른쪽 단추도 바꿔주고 싶다면 오른쪽 단추 클릭, 좌측에 스타일 탭으로 와주시고 이 둥근 모서리에서 똑같이 25를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나만의 홈페이지에서 가장 중요한 메인 페이지 섹션을 만들어 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제가 실제로 운영하고 있는 이 대행사 홈페이지에서 다양한 섹션들을 커스터마이즈 해서 보다 여러 가지 형태로 레이아웃들을 만들어 보고 실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워드프레스 컨텐츠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